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완전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들 주의하시고, 또 5월이니까 준비물이요. 오리털 파카와 칼슘이롱 담요요. 예, 그러니까 아저씨들을 베껴놓고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책 55쪽이죠. 55쪽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볼 차례인데, 그러니까 이쪽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지난 2주 동안 진행한 것들 쭉 한번 몇 가지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책 저 뒤에 가시죠. 79쪽이요. 그러니까 먼저 78쪽 잠깐 보시죠. 78쪽에 있는 그러니까 1-2번 행정체계 우리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책이 이리저리 나오면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세종은요 기초가 없으니까 빼고, 그러니까 충남, 그러니까 공주시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남 공주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소이죠. 그러니까 그 1-2 행정체계의 표의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충남과 같은 게 전부 몇 개가 있고요. 17개가 있고, 거기를 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와 같은 게 226개가 있고, 그러니까 시, 군, 구라고 부르는 거죠.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건 17명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그러니까 충남과 같은 것 17개 시도, 그러니까 시도가 나왔을 때 충남, 그러니까 이게 상, 그러니까 중, 하, 그러니까 중급이다라고 하는 게 떠올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도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6개, 그러니까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남도 등 8개 도,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죠. 그러니까 기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세종은 선거로 보면 시군구 없고, 그러니까 도에 충청남도 공주시, 청양군 등이 있죠. 제주도 역시 선거로 보면 시군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지금 책 78쪽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지방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한다. 그러니까 시대, 그러니까 시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아니면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올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댁이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그건 마르고 닳도록 나오고, 나올 때마다 또 짚고 또 짚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9쪽에 1-5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그러니까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죠. 여기서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 땅, 도시지역, 그러니까 중간 땅, 관리지역, 보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관청역,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장관, 그러니까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니까 기초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시댁이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은 어디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죠.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는 도시, 그러니까 군은 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각각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에서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둘 이상 묶어서 그러니까 광역 도시계획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요. 그러니까 앞글자 8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되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그다음에 용도구역의 그러니까 지정 변경,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보셨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도로수도, 하수 등 기반시설,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 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그러니까 개발 행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공적 계획,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청에서 세우는 행정계획인 거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자기 돈 벌려고 그러니까 사익을 위해서 땅에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80쪽에 1-6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니까 표 1-6번 세 줄, 첫째 줄 회사에서도 기한 결제, 여기서도 입안 결정, 둘째 줄 입안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입안하려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결정하려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 때,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그러니까 결정 때,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이 절차가 행정계획의 기본 모델이고, 그 표가 세 줄, 그러니까 셋째 줄에 네 번째 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용도지역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11글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뭐 오늘 요걸 꼭 알아두셔야 이제 주 내용이 풀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은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요.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다음 쪽에 그러니까 82쪽 1-12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왼쪽 칸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특광시윤이 입안하는 게 원칙,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오른쪽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대기 원칙,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은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니까 용용용 입지 기계정에서요. 용용용까지는 땅바닥에다 일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신병 배치요. 너는 행정반, 너는 취사반 끝. 그러니까 너는 도시지역, 너는 관리지역, 너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끝. 행위제한 다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지를 정하고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그다음에 뭐 기계정, 그러니까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여기 표현은 직접 없고요. 자, 이상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보시면 한 장 넘어가세요. 84쪽에 그러니까 1-15 그러니까 용도지역 종류,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요.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먼저 네 가지, 그러니까 도, 그러니까 관, 농, 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9가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4가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당연히 3가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비상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상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상관리지역.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뭐라고 하고요? 계생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러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가지까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칸,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주상공까지는 이미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이미 개발 끝난 땅, 기개발지. 그러니까 농자, 보전 땅이죠. 농자, 생보, 농자 네 가지는 보전 땅.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녹계가 있죠. 녹계는 중간 땅. 주상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러니까 생보 농자보다는 훨씬 더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부를 때 녹계, 생보농자, 낭비죠. 계생보, 한 글자 관이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녹관농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15 두 번째 표에서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그러니까 높고 낮고 용적률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85조, 그러니까 1-16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다 글로 못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얀 바탕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고, 검은 바탕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줄에 도관농자, 도시지역, 둘째 줄에 주거지역, 주상공로, 기생부, 농자, 셋째 줄에 1, 2, 1, 2, 3 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얀 바탕 다섯 번째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면 6가지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그러니까 6가지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6가지만 지을 수 있지 다른 것은 지을 수가 없다고요. 거기까지 끝. 그 다음은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종 관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 때렸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 1, 2, 3, 4, 5가 땅 주인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들은 그러니까 29가지 중에서 6가지가 아닌 다른 것은 지을 수가 없지만, 그 중에 6가지 중에 뭐 지을지는 전혀 관청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다죠. 어느 사람은 조그만 3층 지어서요, 거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다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3층 지어서, 그러니까 3층보다는 좀 크겠네요. 아무튼 뭐 지어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다 채워 넣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엉망진창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개인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동네가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지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울퉁불퉁 삐쭉빼쭉 동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용도지역 제도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85쪽 6가지만 지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그다음에 84쪽 제일 아래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두 번째 표요. 건폐율 용적률 그 숫자를 넘어서지 마. 그러면 그 아래에서는 지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 안 하면 빵해가 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땄습니다. 건축 안 하면 빵해가 나요? 아니죠. 나는 싫어. 그냥 안 주는 사람도 있겠죠. 뭐 이빨 빠지고 엉망진창 이런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88쪽 아래요. 그러니까 1-20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동네를 이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8쪽 1-20 지구단위계획 사례. 그러니까 첫 번째 표,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화성동탄, 그러니까 1동탄을 얘기하는 거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그러니까 그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904만 제곱미터. 그 가운데 복합단지 면적은 11만 제곱미터. 전체 면적에 비해서 1.2% 차지하는 복합단지에 대해서 53쪽 분량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904만 제곱미터에 그러니까 거기에 1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체 100% 잡으면 1.2%. 거기에 53쪽. 그러면은 거의 100배 갖고 되니까 5,000쪽 도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동탄,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관청에서 5,000쪽 도면을 발표했다고요. 그 5,000쪽 도면으로 동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청에서 도면까지 해서 하니까 훨씬 더 멋진 동네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요. 뭐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다음 쪽,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그러니까 89쪽 제일 위에 두 개의 그림 중에 왼쪽이 동탄 전체. 그 중에 한 가운데 있는 중심상가 블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상가 블럭이 있는데 뭐 번호는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거기 써져 있는 번호가 111, 112, 113, 그러니까 121, 122입니다. 그러니까 동탄에 가장 비싼 땅 샀어요. 그러면 지가 짓고 싶은 뭔가 있을 거잖아요. 지가 짓고 싶은 거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관청에서 다 정해놓은 거죠. 그 89쪽 가운데 있는 큰 표, 그러니까 6칸, 그러니까 두 번째 칸 111에다가는 뭘 지으라고요? 공동주택을 주상복합으로 지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칸 112 판매 영업시설, 113 숙박시설, 121 공동주택 주상복합, 그 다음에 122 판매 영업시설을 지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맞은편 땅이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건물 사서 거기다 상가 빌딩 지으면 도움 계획이 되겠지만 뭐로 딱 정해져 있어요? 백화점 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는 길에 있는 저 주유소 땅,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건물, 그러니까 수입이 더 커요? 상가 지어서 수입이 더 커요? 상가 지어서 수입인데 왜 주유소요? 주유소 땅 정해져 있으니까 주유소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밑에서 둘째 줄 형태의 두 번째 점, 그러니까 외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의 면한, 그러니까 1층 전면 외벽면의 2분의 1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시벽, 그러니까 유리로 된 쇼 윈도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답답하지 않게 이것저것 보면서 밤에도 환한 곳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시형 셔터, 샤타를 치는데 짜짜짜짜 자벌한 셔터가 아니라 쇠파이프 셔터를 치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안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불 켜놓으면 환한 그런 쇼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걸 지어라. 또 뭐 뚱뚱 날씬 높고 낮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샤타까지도 다 정해놓고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다음 쪽 와서 보고요. 다음 쪽에 1-21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한다. 먼저 용도지역제 첫 번째 표현. 미국 시스템, 미국 제도이고 토지를 우리나라 그대로 미국 제도를 따는 거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합니다. 용도지역별로 허용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 용도 제한을 공고하고 개인은 필지별로 종류의 제한만을 받습니다. 그래 나 11번 땅, 나 12번 땅인데 11번 땅인데 알았어. 그래 6가지 중에 알았어. 그거 지을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오른쪽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독일 등 유럽 제도입니다. 지구 단지를 정하고 지구 단지별로 도시계획, 환경계획을 아우르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개인은 그 건축계획대로만 건축해야 됩니다. 해설 1번 국토부 문서고요. 1번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정하는 것과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 용도지역 제도에 의한 건축규제는 용도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만 지정하고 구체적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법에 따라 개별 건축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난립하거나 토지의 특성으로 봐 바람직하지 않은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3번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해서 토지용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건축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그런 것도 써져 있죠. 어디 3종 일반 주거지 있다고 치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들 삐죽빼죽 알아서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이쪽에는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직장이 몰리고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주거지역에 직장 안 되지만 업무시설 안 되지만 여기는 업무시설을 짓는다. 그 다음에 식구들 일 끝나고 회식, 직원들, 동료들 일 끝나고 회식할 수 있게 여기는 판매 영업시설을 짓는다. 여기는 주택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만 꽉 차 있으면 답답하니까 여기 11번, 21번 땅은 공원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A 동네, B 동네, B 동네가 훨씬 더 나은 거죠. 어느 곳을 깔끔하게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 제도입니다. 그러면 다음 쪽이요. 91쪽 제일 위에 있는 네모 4개요.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냅니다. 먼저 우선 네모 4개는 뜻은 이런 거고요.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면에서 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얘보다 훨씬 더 크게 해도 깔끔하게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저러한 것들을 완화해 줍니다. 이렇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 있는 두 가지, 그 말뜻은 꼭, 지금 진행하는, 쭉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래야 좀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냈습니다. 단지에 대한 도면이죠. 단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하라는 단지에 대한 건축 도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지어놨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단지에 대한 계획이죠. 단지를 정하고 단지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될 것을 말장난 뭐라고 하고요? 지단 계획. 지단 계획 또 욕먹을 게 뻔하니까 뭐라고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입니다.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도면이 6글자 뭐고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 단지, 지구단위 계획, 지역, 지구단위 계획, 지구, 다 아무 지장 없죠. 여기서는 단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도면에는 뭐가 포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우리 춤 선생은 누구였고요? 길건. 여기는 뭐예요?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죠. 그러니까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22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용도지역 거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강조 안 돼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책이에요. 그 다음에 1-23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러니까 지정. 그러면 이 단지를 어디에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단지 제도가 기본이 아니라 무슨 제도가 기본이에요? 용도지역 제도가 기본이고, 용도지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들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공법 배우면 참 편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공법 강사했다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30분이면 끝. 그러니까 프랑스는 땅바닥 딱 두 개입니다. 단지를 지정해서 도면이 나온 땅바닥, 그러니까 단지가 지정되지 않은 땅바닥, 그래서 도면이 없는 땅바닥.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냈으면 뭐예요? 도면대로만 건축해야죠. 단지를 정하지 않고 도면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경사 났네. 지 맘대로 지을까요? 못 짓게 할까요? 건축할 수가 없죠. 그냥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두 가지니까 아주 편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단지 있기 전에 이러저러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별별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에이, 거기는 안 되지. 여기는 되고, 여기는 되고, 아니 거기는 안 되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완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용도 어떤 걸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완화해주고, 무슨 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이요, 판매시설 들어갈 수 있게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뚱뚱 날씬 1.5배, 그러니까 높고 낮고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디는 지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보전 땅에는 지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보전 땅에다가 어떻게 지정하려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가능하면 보전 땅에는 지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 빼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별별 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91쪽 1-23 표가 옆으로 3칸.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지정할 수 있는 곳 아래 전부 또는 일부에, 그러니까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외울 게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닌 거죠. 대상 땅바닥, 무슨 땅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전부에 일부에만 지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전부에 지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여성분들 학원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생얼로 오시면 실장님이 쫓아내나요? 아니죠. 입술 연지만 찍고 왔다고요. 가능하죠. 얼굴 전체 색조 화장, 뭐 그러니까 분장인지 변장인지까지 하고 와도 아무 지장 없죠. 공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다고요. 아무 관계 없는 곳이라고요. 남성들 도서관 갑니다. 그러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뭐 도서관 관장이 쫓아내는 거 아니죠. 찍찍찍 소리만 안 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뭐 긴 바지에 슬리퍼 문제 없죠. 뭐 샌들이요. 아니면 긴 바지에 운동화 신고 와도 됩니다. 아무 지장 없는 거고요. 여기는 외우지 않는 게 가장 낫고, 그다음에 두 번째요. 비 땅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땅바닥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그러니까 지정해야 된다. 반드시 깔끔하게 그러니까 관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다음에 C 땅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땅바닥은 그러니까 도시역이 아닌 곳이에요. 도시역이 아닌 곳이면 관농자이죠. 근데 거기다가 단지를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면 몇 곳 빼기 개발이요? 2곳 빼기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면 그러니까 2배까지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관농자, 그러니까 중간 땅이거나 보전 땅인데, 지네들이 여기는 중간 땅이다, 보전 땅이다, 관농자라고 정해놓고 거기다가 2곳 빼기 개발을 하겠다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관농자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을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단지를 지정하자.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2배까지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할 수가 없다. 새 토막이 있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를 보셨고, 다음 이제 책 앞으로 가시죠. 아까 몇 쪽이었죠? 55쪽이요. 책에 55쪽 오시고. 근데 이거 저거 짜자닥 다 빼고 탁 처음부터 단지 지정부터 나왔습니다. 55쪽에 굵은 1번. 책 55쪽이고요. 1번, 지구단위국 구역 지정 대상 지역, 양보 1번, 본문, 지구단위국 구역 지정 과정 국토부 장관 지도사 상구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국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부에 지정해도 좋고, 일부에만 지정해도 좋고, 박스에, 주로 개발 예정지와 정비 예정지, 보존 땅 손대지 말고요. 보존 땅에다 두고 빼기 할 수는 없고, 동그라미 1번 지정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만 예를 들어보죠. 이쪽에 큰 산이 있습니다. 북한산이 됐든 도봉산이 됐든 그 산 꼭대기 달 보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2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m 이하로 지어라. 지나가는 사람들 남산 꼭대기 달은 보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20m 이하로 지었습니다. 20m 넘는 것은 없겠죠. 20m 넘는 거 없고요. 그래서 여기가 고도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달 볼 수 있죠. 물론 건물 앞에 1층 앞에 바짝 서갖고 왜 나는 달이 안 보여?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어지간히 지나가는 사람들 달 볼 수 있다고요. 됐죠? 아무 문제 없죠. 단지를 지정하든 말든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 봤잖아요. 됐습니다. 고도지구가 있죠. 고도지구가 있는데 근데 달은 볼 수 있다고요. 달은 보는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1층에 네온 사인 엉망진창 이러저러한 것들 어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20m 이하로 돼서 달은 볼 수 있지만 그 네온 사인에다가 건물들 간판들 이러저러한 건물들 때문에 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큰 길가 지정해서 여기는 건물도 좀 깔끔하게 짓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도 푸근하게 산도 보고 고향도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 큰 길가 조금만 지정해도 아무 지장 없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만 살아? 우리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 안에서 가게 하는 주인이요.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우리들도 깔끔한 데서 살아야지. 그러자고요. 그래서요. 거기 큰 길가 조금만이 아니라 저 안쪽까지도 깔끔하게 하자고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죠. 그냥 그런 거라고요. 주정을 하든 말든 안에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거든요.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정하지 않아도 사람 사는데 별 지장 없다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용도지구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2번 3번 묶어서 새로 개발 쓰시고요. 다 새로 개발되는 곳들입니다. 지정된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지정된 시범도시, 지정구시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조성사업지구 등이 있고 또 어떻게 이상하게 섞여 있습니다만 동그라미 6, 7를 묶으시고 6, 7이 도시지역 안에서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동그라미 1, 2, 3, 4, 5, 6, 7이 있는 8까지가 있죠. 1, 2, 3, 4, 5, 6, 7, 8이 있고 1번 용도지구, 2, 3번이 새로 개발 4, 5가 있고 6, 7이 도시지역 안에서 깔끔하게 하자는 거니까 그냥 8번 아래 동그라미 4, 5를 쓰는 게 낫겠습니다. 8, 4, 5 세 가지는 보존으로 묶여 있는 곳을 지금 개발로 바꾸는 땅입니다. 보존으로 묶여 있다가 개발로 풀리는 곳이라고요. 개발로 풀리니까 개인들이 알아서들 개발하겠죠. 근데 놔두면 저 끝에 그림에 A동네 B쭉 B쭉 울퉁불퉁 동네가 되는데 어차피 국토계획법, 대한민국 법, 부동산 공법 울퉁불퉁 B쭉 B쭉 동네를 만들자는 법이잖아요. 용도지역 제도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쁘게 하면 더 좋은 거죠. 예. 아무튼 이쪽에 관한 거죠.
되어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4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구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표시죠. 에서 해제되는 구역. 보존으로 꽉 묶여있다가 개발로 풀리는 땅.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녹지지역에서 표시죠.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7번이요.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 다음에 동그라미 6번과 7번 다 도시지역 쪽입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안 읽어도 되고. 동그라미 8번 새로 도시적으로 그러니까 새로 도시적으로 표시죠.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어찌고 저찌고 관농자에서 도시적으로 변경. 그러니까 다 개발에서 보존해서 개발로 바뀌는 땅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아도 이 자체를 이 박스를 놓고 봤을 때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고 그러니까 단지를 붙여도 되고 안에도 아무 지장 없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양괄호 56조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보면 국토부 장관 지도사 상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죠? 지정해야 한다. 얘는 그냥 내비두면 사람 살 수가 없고 반드시 깔끔하게 지정해야 된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동그라미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러니까 2번 시가구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괄호다 빼고요. 3번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박스에 정비구역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새 아파트가 들어섰죠. 사업이 끝난 후 10년. 그러니까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하니까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후 10년이 아니라 사업이 끝나고 10년.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10년이 지난 지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가구조정구역 공원 규제가 센 곳이죠. 거기서 해제된다고요.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이상. 줄분 보시죠. 그러니까 보존으로 묶여있다가 개발로 풀렸습니다. 개발로 풀리면 대한민국 기본제도가 A죠. 엉망진창, 삐뚤, 빼뚤, 울퉁불퉁, 울긋불긋 동네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기본이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그 정도 땅이 이런 울퉁불퉁, 빼쭉빼쭉이면은 그 동네 지나가다가 멀미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 여기도 그러니까 보존해서 개발로 풀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엉망진창 30만 제곱미터면 사람 살 수 없으니까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저는 이제 강조해서 정택 40 그럴 거고요. 특히 지정 후 10년이 아니라 사업 끝나고 10년. 그러니까 이제는 정택씨 나이 물어볼 때 그러니까 정택씨는 몇 살이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라고요.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십X요. 그러니까 지십 갖고 3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정되고 10년이 아니라 사업 끝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10년.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고 면적 30만 제곱미터. 양괄호 3번 흘러가는 지문으로 한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 표시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표시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그러니까 학교와 해당 시도 대도시 도중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걸어 넘어서 의 부지로 제공, 표시요. 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제공면적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건폐율, 표시요. 건폐율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표시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어느 사람이 공공시설을 관청 보고 너네들 내 땅 써라 라고 하고 기증을 했습니다. 좋은 일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남은 땅에다가 그러니까 좀 더 짓게 해준다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A가 여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00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2,000을 짓는데 그러니까 A1, A2가 그 땅에 그러니까 일부를 그러니까 관청 보고 너 보고 그러니까 관청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는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800을 짓는다. 그러니까 2,000을 짓는다. 그러니까 2,200을 짓게 한다. 그러니까 1,800, 2,000, 2,200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2,200이어야죠.
만약에 관청한테 땅 주고 공짜로 주고 그 땅에다 1800 지으면 세상에 아무리 산수가 안 돼도 그렇지 아줌마한테 맞아도 보통 맞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땅 주고 여기 안 주면 2000, 땅 주면 2000. 그런 뭐 엄청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을 좀 주고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크게 지으니까 요것저것 따져봐서 뭐 이것도 괜찮다. 물론 이제 땅이 더 큰 가치를 하지만 그러니까 땅보다도 아무튼 지금 당장 수입으로 치면은 건물이 더 커지는 게 낫죠. 그러니까 건물을 더 크게 지어서 하겠다. 뭐 그렇게 봐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금 5째 줄에 그러니까 1번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시기 3줄인데 읽어도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몇 회 시험에 나왔었는데 27회 때 나왔는데 27회 시험에 나왔는데 공법 선생들이 그 법조문을 펴놓고 계산을 하는데 10분씩 해갖고 공법 선생 8명, 그러니까 뭐 5명 중에서 답이 3가지가 나왔어요. 공법 선생들이 10분 동안 계산을 해서 답이 3가지가 나왔다고요. 그 식을 외우실래요? 그럴 필요 없죠. 무슨 문제예요? 모남이 문제이죠. 모남이 갖고 왔으면 마음 편하게 푸시고 모남이 안 갖고 왔으면 마음 쫄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와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설이 있고 거기에 2번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역시 그러니까 세 줄입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고요. 24기 기출문제 때 또 역시 뭐 난리들 아니었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 2줄을 보시죠. 57쪽 제일 아래 2줄. 그래서 화살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300% 플러스 꺽쇠 열고 1.5 곱하기 괄호 열고 200제곱미터 곱하기 300% 괄호 닫고 나누기 800제곱미터 꺽쇠 닫고 300% 플러스 112.5%에서 412.5%랍니다. 뭐요? 모남이죠. 모남이 있으면 편하고 그러니까 모남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그냥 괜히 마음 쫄리고 그러니까 그 공법 85점 맞아서 그러니까 중개법 45점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이런 건 아예 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85점이죠. 공법 뭐 100점 맞자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단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보면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단계 구역을 대응할 수 있다. 도시적 외의 지역을 지구단계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다음 표시요. 다음 언안에 해당하여야 표시요.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양괄호 1번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하시고 뭐라고 쭉 박스가 이어지고 그 아래 손가락이 또 있고요. 다음 쪽에 양괄호 2번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하시고요. 59쪽이요. 그 박스에 이어지는 양괄호 3번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하시고 양괄호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좀 추가 설명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뭐 중간에 하나가 끼워져 있는 거죠.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에 단지를 지정하면 어디다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자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기계정 있습니다.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구역,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니까 인류일의 최대 개발인데 거기다 무슨 지구단위계획이 붙긴 붙어요. 근데 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더 세서 딴 것을 싹 잡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는 대상이 아닌 거고 용도지역이요. 용도지역 9가지 뭐가 있고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3번, 5번 뭐 모든 과목 3번, 5번은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책 펴놓고요. 그러니까 책 펴놓고 3번, 5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부 농자가 있는데 도시적 아닌 쪽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보자고요. 저기 써져 있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그 중에서 주상공, 녹이 안쪽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래서 양괄호 1번이 뭐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찾아보자고요. 출판요. 용도지구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용도지구 9가지가 있는데 도시적 밖에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중에 뭐였어요? 복합은 11개에만 지정하니까 뭐 11개 아무튼 거기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죠.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 개발 써져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하자고 정해진 땅이죠. 양괄호 2번. 그래서 무슨 땅이요? 양괄호 2번.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고, 도시적이 아닌 곳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을 찾자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보자고요. 있어요? 없죠.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에다가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됐다고요. 그 다음에 양과로 3번에 있는, 지금 이게 양과로 1번이고 양과로 2번이고 양과로 3번, 그러니까 이미 있던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거 없애고, 그러니까 규제의 껍데기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꾼다고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8쪽 오시면, 그러니까 굵은 2번 도시적 외지역, 박스의 양과로 1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전체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그죠?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다음 면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뭐 동그라미 1, 2, 3 그 숫자 갖고 다행히 아직까지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그러니까 도시적 외지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묘죠.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묘죠. 용적률의 200%에서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줄에 150%에다가 1.5배, 200%에다가 2배를 쓰시고요. 건폐율 용적률에 해당도 퍼센트니까 그 퍼센트의 퍼센트는 몇 배를 얘기하는 거죠. 건폐율을 150%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게 60%였으면 그러니까 반절 얹어서 90%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양과로 2번 개발진흥지구 표시요.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위치 요건 표시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 표시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2, 3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공법 한 85점 맞고 싶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동안 지문 딱 2번밖에 안 나왔고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종기 땅에 깔려 있고, 용도지구 필요하면 지정하고 다른 것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여기 지금 박스는 하나, 둘, 셋 이름이 3가지가 얹어져 있는 겁니다. 경기도 용인의 어느 땅은 한 필지에 이름이 그러니까 37가지가 얹어져 있다고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는 지금 여기 양과리번 박스와 비슷한 게 그 애기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플라스틱 박스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박스에 이제 이러저러한 장난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러니까 요 자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통 안에 그러니까 이게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그러니까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딱 1살 반 정도예요. 그런 애기들 있잖아요. 이제 통에서 꺼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손잡고 몇 번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애기도 따라서 하다가요. 뭐 근데 해봐봐 그러면 그거 하는데 엄마가 했던 게 있으니까 하는데 세모를 갖다 여기다 왔다 갔다 해봤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세모를 갖고 이제 뭐 여기도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애가 잉잉잉잉 이제 뭐 이제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살짝 밀어주죠. 밀어줘서 이제 세모 이렇게 해도 이게 딱 안 맞잖아요. 근데 세모를 어떻게 해서 맞아서 쏙 들어가면 애가 이제 좋아하고, 또 이제 동그라미 집어서 또 이제 엄마가 다 밀어주고 손가락으로 밀어주고 네모도 밀어주고, 그래서 다 들어가고 나면 이제 애기 엄마 경사 났네. 뭐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우리 집 천재 났어. 애가 벌써 이것도 할 줄 알아. 아무튼 뭐 좀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요. 그 세모 그걸 넣는데 여기다 넣으면 안 들어간다고요. 뭔가 그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맞으면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뭐가 맞아야만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 3가지인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갈 필요 없다고요. 뭐 지문 딱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양과 3번, 그러니까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로 대체하는 거니까 규제하는 내용은 그대로 가면서 껍데기만 바꾸는 거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 단지 지정이 3덩어리가 있죠. 첫 번째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지정하든 말든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그게 한 덩어리가 있고, 그러니까 2번째, 그러니까 반드시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정택이 40, 그다음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적 외인지역에 지정하려면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야 된다. 용도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에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이 개발진흥지구였죠.
그러니까 굵은 3번 지구단위계획의 뜻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표시요. 일부에 대해서 사성긋고 그 주내용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하자. 뭐 토기미양체 표시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도시군 네 글자로 뭐라고요? 특광시군 쓰시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광지구입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는데 단지는 그러니까 특광지구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OX X요. 그러니까 8번 나왔습니다. 8번 나왔고요. 개론에서 나온 것만도 3번이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전부에 지정한다. X. 설마 특별시 전체를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죠. 세종시 전체도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가 없고 조그만 것도 하나의 단지로 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중에서 뭔가 목적을 갖고 한 단지를 지정하는 거니까 특광시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3개가 다 아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큰 초점 아니고요. 다른 거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그 박스 아래 손가락,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2와 4, 그죠? 2와 4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박스에, 그러니까 2 동그라미, 4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2와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그죠?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숫자 4번에, 그러니까 건축물 등의 용도, 표시요. 용도,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등의 용도, 표시요. 용도 제한. 건축물 등의 건폐율, 표시요. 건폐율.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높이, 표시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두 곱빼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2배 커졌고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오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도면에서 완화해 준다고요.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어떻게 건축하라? 건축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죠. 아까 113에는 딴 거 붙이고 호텔만 짓는다 라고 하는 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비교되는 게 그 5번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거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 산토리니 섬은 뭐가 가장 중요하고요? 색깔이 가장 중요하죠.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그 색깔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뭐 색깔 관리 엉망이죠. 그러니까 색깔은 놔둔다. 기건은 포함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60쪽. 그러니까 굵은 5번. 그러니까 줄범이죠. 단지를 정하면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 단지 정했으면 몇 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 우선은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굵은 5번.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구단위계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된다. 굵은 6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의 다음 일부 규정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이것저것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건축 규정들이겠죠. 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볼까 그 아래 굵은 6번에 그 아래 표 아래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갖고 그러니까 시험에 2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 차 없는 거리 조성, 차량 진입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장법에 의한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되죠.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0% 완화가 무슨 얘기냐면 주차장 몇 면요? 빵면 쓰시고요. 주차 가능한 대수는 몇 대? 그러면 그러니까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 하나하나는 주차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면을 한 면도 안 갖춰도 된다고요. 빵면.
그러니까 정해져가 원래 100대가 주차할 수 있게 100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100%까지 완화 있다고요. 몇 면이요? 빵면. 그러니까 1000대를 갖춰야 됩니다. 100%까지 완화하면 몇 면이요? 빵면이죠. 빵면. 그러니까 왜 하나도 안 두냐면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을 보존한다고요. 조선시대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그 한옥들에 주차장 있어요? 없죠. 주차장 애당초 없다고요. 한옥마을 조성이면 그러니까 무슨 이제 한옥마을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뭐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한옥마을 하나 해서 좀 장사가 되니까 전국 곳곳마다 다 한옥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은 관광지로 조성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만 한옥마을을 보존한다고요. 있던지 그대로니까 주차장을 집어넣을 리가 없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요. 차 없는 거리니까 주차장을 놓을 필요가 없고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빵면. 굵은 7번 양과 1번 7번 보시죠. 단지를 정했으면 몇 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고요?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 단지를 지정했으면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 그 뻔한 얘기를 쓸데없이 말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양과 1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표시죠.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심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년 표시죠.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표시죠.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표시죠.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심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뭐 달라고 지정했냐?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꽝. 그리고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가 다음 날인 거죠. 양과를 2번. 그러니까 질문 보죠.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이 나오면 건표 용적률 몇 배요? 2배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 주인들한테 큰 혜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도시군관리계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제한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땅 주인들 땅 장사하라는 제도예요. 동네를 깔끔하게 만들자는 제도예요. 동네를 깔끔하게 만들자는 제도인데 깔끔하게 만들지는 않고 땅 장사만 하고 있으면 내 땅값 여기는 저 옆 땅은 그러니까 3층 있잖아. 내 건 6층까지 지을 수 있어. 땅 장사만 하고 있으면 없애버린다고요. 건축은 하지 않고 땅 장사만 하고 있으면 없애버린다. 몇 년요? 5년. 여기는 5년입니다. 양과 1번 지구단위계 괄호 주민이 위반을 제한 표시요. 위반을 제한하는 것에 안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표시요. 5년 이내에 위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 표시요.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표시요.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표시요. 잃는다. 뒷내용 관계없고요. 양과로 3번 이렇게 시료가 되든 저렇게 시료가 되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됐습니다. 알려줘야죠. 고시 발표하는 건 당연합니다. 손가락 표시는 뒤에 개발행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양은 많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7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단지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입지 규제도 받고 아까 또 긴 설명도 받고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면까지 내서 깔끔하게 만들자.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단지의 도면, 단지 건축 도면, 단지 계획, 그러니까 단지 계획, 지단 계획, 지구단위 계획, 도면에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구요. 아무튼 요 가운데 흐름 요건 꼭 잡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두 글자가 초점인 거고요. 지구단위 계획 두 글자가 초점이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거여야지 그 이 8글자 쓸데없는 것에 빠져갖고 그렇게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하는 거고 도면에는 기건이 들어가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단지정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뒷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